안녕하십니까, 석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얼마 전도 아니죠, 저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서울대학교 직윤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가 오피셜로 픽스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 영상에서 말만 심의일 뿐 패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패스가 됐죠.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일반 모집 단위를 비롯해서 음악대학이나 탐구 영역의 만족에 대한 부분도 여러가지 변경이 되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총괄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석소장이 굳이 어제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오늘 컨텐츠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나 컨설턴트 선생님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몇 분들을 살펴봤는데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분석들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차별성이 있게 석소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올해 2021학년도에 직윤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직윤 전형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본 컨텐츠를 토대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입시 보도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추려지는데, 사실 여기서 이 정시모집 일반 전형 교과의 영역 미적용 부분은 형식적인 요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도 되는 대학이 애초에 정시 성적을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출결 봉사 기준을 모두 만점에 가깝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내 대학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입장에서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폭넓게 고려를 하겠다, 이런 식의 가오를 좀 잡아주려고 이번 사항을 넣어놓은 것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요소 역시 형식적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서울대학교 입장에서 약간 이런 거예요. 어차피 너네 3학년 때 활동 많이 못한 거 잘 알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서울대 가오가 있지 우리가 학업 역량이나 이런 거 좀 부족한 애들을 뽑겠어?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잘 평가할 거니까 너네는 기존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라. 안 그래도 올해 수능 직윤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가 싹 다 낮춰놔가지고 기존과는 다르게 색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지원할 거니까 너네 긴장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비교과 요소 반영 최소화에 대한 분석은 제가 저번에 연세대학교 학종 비교과 반영 최소화 콘텐츠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하 직윤 수능 최저학력 이하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된 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1등급은 1%에서 4%, 2등급은 4%에서 11%, 3등급은 11%에서 23%를 의미를 하는데, 수치 그대로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 상위 23%에 속하는 학생들 5분의 1 정도는 모두 3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서울대 직윤 최저를 만족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탐구 영역 역시 2개 과목 4등급 이내였던 조건이 2개 영역 모두 3등급 이내로 변경이 되면서 수능에서 전 과목 3등급을 받는다, 서울대 직윤 최저 만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서울대 수능 최저 완화가 이슈가 되었을 때부터 선생님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애초에 직윤 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려를 해보면 정확한 인원을 추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울대 직윤 최저가 어떻게 변화되든 직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은 각 학교당 2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전에 서울대 수시 비교 분석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개설되어 있는 국내 고등학교 개수를 기준으로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직윤 지원자 수와 비교를 해보면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1.52명의 학생들이 직윤 전형에 지원한다는 결론이 도출이 돼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3,754개의 직윤 후보 자리가 있고, 그중 2,461명의 직윤 후보자들이 실제로 지원을 했고, 이 2,461명 중에 N명이 수능 최저를 만족을 하였고 756명이 최종 합격하였다는 흐름입니다. 수시 미선발로 인해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제외했다는 전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는 3,754개의 직윤 후보자 자리도 아니고 756명의 최종 합격 인원도 아닙니다. 이 수능 최저 완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는 바로 2,461명의 직윤 후보자 실제 지원 인원과 N명의 수능 최저 만족 인원인데, 어차피 직윤 전형의 자격도 인원도 모두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군의 성질 자체는 크게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요소들이 바로 새로운 변수들인데, 기존까지 수능 최저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직윤 전형을 포기하고 있었던 지방 일반고 출신의 직윤 후보자들을 의미합니다. 3,754명의 이론적 직윤 후보자들 중에 2,461명의 실제 지원자만 작년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이 실제 지원자를 제외한 1,293명의 직윤 자격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올해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여러분들의 합불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기존 2등급 수능 최저 기준 1%부터 11%까지, 그리고 완화된 3등급 수능 최저 기준 1%부터 23%의 등급 퍼센티지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거의 2배 정도가 증가를 해요. 한마디로 바뀐 서울대 직윤 기준을 충족 가능한 학생의 인원이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이기에 실제 지원자의 수가 3,754명의 이론적 직윤 후보자 수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당 평균 지원
지원자 수가 원래는 1.52명이었지만 2명에 훨씬 근접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완화 기준이 일반 학교에 미칠 영향력을 설명을 드릴 건데 2021학년도에 직윤 수시 전략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영향력 자체는 지원자 평균 내신 등급이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직윤 전형이야 전교 1, 2등이 지원하는 전형이니까 대부분 1점대 극초반에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 극초반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까 변수로 말씀드렸던 1293명의 지방일반고 학생들, 물론 지방일반고 학생들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학생들의 경우 내신만 따지자면 최상위 티어에 가까운 학생들이에요. 서울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지방권 가면은 1.00 등급인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의 경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교과에 대해서 1등급이 아닌 과목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2등급은 어려워도 3등급 정도면 할만한데 라고 해서 대거 지원을 하는 바람에 지원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의 지원자 양상 및 기준도 조금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되는 양상 자체가 지원자 내신 평균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까지는 전교 1등이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직윤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아무리 내신이 좋고 아무리 비교과가 좋아도 수능 최저 만족 못 시키면 어차피 말짱 도루묵이니까 학교 측에서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신 기준 전교 1등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았고 내신과 비교과가 조금 부족해도 안정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이 직윤 자격을 양이 받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개의 영역에 대해서만 완화가 된 게 아니라 세 개 영역의 탐구 영역까지 싹 다 완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빌미로 직윤 자격을 넘겨줘야만 했던 직윤 후보자들이 올해에 한해서는 목숨을 걸고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직윤 자격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2등급까지는 아니어도 3등급을 맞출 수 있는 직윤 후보자들은 당연히 전교 2등이나 3등에게 직윤 자격을 넘기지 않을 거고요. 서울대 직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소식이 이슈가 되었을 때부터 석 소장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울상을 짓고 있고 한 명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환호성을 부르고 있는 녀석은 수능 최저 때문에 직윤 자격 상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학생이에요.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 못 시키니까 학교 측에서 너가 양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상실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갖고 올 수 있게 되었죠. 반면에 울상을 짓고 있는 학생은 전교 1등이 수능 최저를 만족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직윤 자격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학생인데 직윤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전교 1등이 직윤 자격을 다시 가져가 버렸어요. 안 그래도 석 소장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 각제 일반고에서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내신이 뛰어난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지원자 평균 내신 등급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과와 이과 학생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과 직윤 후보자라면 직윤 자격을 무조건적으로 쟁취를 해내야 됩니다. 애초에 문과에서는 수시 원서를 아무리 잘 구성한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원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수시 원서 6장 중에 스카이가 기본적으로 3장을 잡아먹고 나머지 3장은 학생의 취향에 따라서 서성안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서울, 경기, 인천 교대로 가던가 아니면 한의대로 갈리는 편이기에 애초에 서울대는 빠질 수가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자 평균 내신 등급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은 1학기는 내신의 목숨을 거는 동시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별 세특과 독서 목록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과 직윤 후보자라면 생각을 해야 될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이과 학생 중에서도 특히 의대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과학탐구 2과목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원과목 플러스 2과목 조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과탐 2과목을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던 학생들이라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탐 2과목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가 서울대학교 진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던 학생들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로 직윤을 고민하게 된 학생들이 문제예요. 후자 학생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의대 지원 여부에 따라 갈리는데 서울대 직윤 생각을 안 하다가 수능 최저 완화로 기존에 의대 중심 수시 6개 원서에서 하나를 빼고 서울대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서울대 직윤 생각 안 하다가 수능 최저 완화로 서울대 직윤을 위해 과탐 2과목을 고민하는 의대 비지망생 수시 대부분 의대 쪽이 아니라 스카이, 서성한 그리고 카포, DUG,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에 걸쳐있는 학생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이 1번 케이스 학생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괜스레 과탐 2과목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의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과탐 2과목으로 바꿀까 말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차라리 서울대 직윤을 전교 2등에게 넘겨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번 케이스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바꾸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직윤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내신이 높은데 2과목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또 두 가지로 갈리는데 애초에 서울대 수능 최저를 만족할 가능성이 없었던 학생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서울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지
있지 않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지망하는 찐 혼모노 예비 공돌이 학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카이스트야 수지원서 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탐구 과목의 기준 역시 2개 과목 합 4등급에서 2개 과목 각 3등급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올해 수능 날짜가 11월 초중순도 아니고 12월 초임을 감안을 하면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최상위권 학생을 기준으로 1,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을 달성하기에 전혀 촉박한 시간이 아니에요. 재수생이나 N수생들, 특히 5등급 막 6등급 맞는 애들도 3개월 동안 굴리며 탐구 과목에서 3등급까지는 쉽게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의 학생들이라면 진지하게 과탐주 과목 전환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문과와 이과 학생들의 구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서울대 직윤 합불 결정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요소는 내신 이외의 비교과 요소입니다. 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지원자 자체의 평균 내신 등급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도 적은 비중을 차지했던 내신에 따른 학업 역량의 비중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좋아하는 독서 영역과 직접 탐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교과별 세트 및 창체 활동들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이란 행위 자체에는 이골이 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학습의 성장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더 공부를 잘했는지가 아니라 이 학생이 꾸준히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할까를 평가한다는 의미인데, 같은 1등급 극초반 사회학과 지원자라 하더라도 한 학생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분석하고 다른 학생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적 근간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면 서울대학교는 당연히 A 학생보다 B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서울대학교 측에서 지향하는 탐구 역량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 속에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지가 올해 서울대학교 직윤 전형의 합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측에서 지향하는 탐구 역량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 서울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본 콘텐츠뿐만 아니라 저 인재상 분석 콘텐츠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기존의 인적성 면접이 조금 디벨롭 되어서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원래 서울대학교 직윤 면접은 약간 형식적인 면모가 좀 강했어요. 1단계 서류 합격자를 따로 3배수로 측정해서 평가하는 면접도 아닐 뿐더러 지금 면접을 보는 학생이 수능 체제를 만족할지 만족하지 못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라기보다는 정말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면 안 될 학생이다 이렇게 걸러내기 위한 면접인 입장이 강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이 걸러내는 면접만으로는 면접평가 합격자의 인원이 너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직윤 전형 면접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생활기록부에서 꼬투리 잡힐 요소들은 싹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 교과 세특에 적혀져 있는 몇몇 정리에 대한 탐구와 증명 과정은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 세특에 역할극이나 발표 지문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부터 요점 그리고 비평까지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적성 평가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마스터를 해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